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50이 넘은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네. 지금부터라도 나를 좀 더 돌봐야겠다. 이 아주머니처럼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죠. 50이 넘으면 그간 바쁘게 살면서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자신의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50이 넘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책의 각 장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금융 계획, 새로운 취미 찾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 장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사례도 함께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나를 돌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정 되시길 바라며 책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걸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과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할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평생 허리를 곧게 하고 걸어다니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어요. 그런데도 50세가 넘어서면서 할아버지는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죠.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일단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백미, 고기, 간식 등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 콩류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 노력했어요. 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마음이 아프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 후 10분 동안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50대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렉산더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꾸준한 운동과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해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의 알렉산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고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심신이 편안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온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몸과 마음의 평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양심에 충실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진정한 이익이 따라온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육체의 건강과 평화는 영혼의 건강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예술과 과학, 철학, 덕성이 함께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온다.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 기반이 된다. 몸과 마음,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챙겨야 진정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장에서는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 그리고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평소에 소비를 조절하며 적금과 투자를 통해 재산을 모아왔어요. 그녀는 5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경제적 지식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았죠. 마리아 할머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저축만큼이나 투자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며 다양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카마프라드는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피터 린치는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하라고 말했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안전한 투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론 라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경제적 안정의 기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 마리아 할머니의 경험과 위인들의 금융 지혜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 계획과 투자 전략, 그리고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가난은 마음의 상태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투자를 배우려면 먼저 저축을 배워야 한다. 투자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다. 최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게 온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라. 동전 하나를 절약하는 것은 동전 하나를 벌어오는 것과 같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 비용을 줄여라. 세 번째로 이 장에서는 50대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고 여러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흥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50대가 되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색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로버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발명과 과학에도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그림 그리기와 쓰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책 읽기를 사랑하며 모건 프리먼은 비행을 즐겼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콤푸시우스는 음악과 시를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 삶에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와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삶의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자는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눈이 없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서 나온다. 정물화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것은 자연의 삶과 순결을 담고 있다. 음악과 미술은 영혼의 양식이며 삶의 즐거움이다. 정원은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주며 마음을 치유한다. 책은 나의 친구, 나의 보물이다. 그것은 나에게 세상과 인생을 열어준다. 비행은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나를 세상 위로 높이 올려준다. 내가 만든 작품에 내 영혼을 담아 세상과 소통한다.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면 그것은 나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네 번째로 이번 장에서는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피아는 세 자녀의 엄마이며 가족과의 관계와 소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소피아의 가족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세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존경과 이해를 표현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피아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가족이 곧 나라이며 나라가 곧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앨런 데제너스는 가족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가족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소피아의 가족과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와 올바른 소통 방법은 삶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소피아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듬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은 작은 하늘이다.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가족은 삶의 항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얻는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작은 사회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나는 이유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가족은 삶의 중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 가족이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다. 진정한 가족은 피나 연유에 의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 의해 결합된다. 가족은 사랑의 보물상자이며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섯째로 이 장에서는 50대 이후 삶에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삶에 어떤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재미있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라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이웃들과 함께 공원 청소를 하고 지역 축제를 주최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활동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미라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면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고, 동시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원봉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사회활동과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는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50대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미라의 이야기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봉사는 인생의 깊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빛을 주며 그 빛이 우리 마음으로 돌아온다. 사회를 위한 봉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자원봉사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봉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나누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할 때 세상은 변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타인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봉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선물한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떠셨나요? 50대 이후 인생의 둘째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의 피난처,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라는 작은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인들도 그렇듯 삶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와 넓이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삶의 여정에서 좋은 가르침이 되길 희망합니다. 인생은 계속된 학습과 성장의 여정이랍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라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다음 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0 이후로는 나부터 돌보아야 한다. 푸른 하늘 아래 햇살 눈부신 날, 나는 서서 생각에 잠겨 있네. 세월이 가면 무엇이 변하려나. 50이 넘어 이제 나부터 돌보아야 하리. 몸과 마음, 푸른 숲 같은 건강, 노령에도 끝없이 지켜가리라. 푸른 들판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이제 재산도 재축도 신경 써야 하네. 세상에서 내 안정을 찾아야 하네. 금융의 지혜, 그 속에서 나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리라. 취미와 흥미, 그 속에서 찾는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기쁨. 꽃 피우는 정원처럼 내 삶도 다양한 색깔로 물들어 가리라. 가족과의 소통, 그 속에서 우리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마음의 문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뜻깊은 관계를 맺어가리라. 사회와 나, 봉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춰주리라.
내 마음의 빛, 그 속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리라. 이 모든 이야기, 내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인생의 지혜를 주네. 50이 넘어 이제 나부터 돌보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50이 넘은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네. 지금부터라도 나를 좀 더 돌봐야겠다. 이 아주머니처럼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죠. 50이 넘으면 그간 바쁘게 살면서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자신의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50이 넘어도 여전히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책의 각 장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 금융 계획, 새로운 취미 찾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리고 각 장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사례도 함께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나를 돌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정 되시길 바라며 책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걸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과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할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평생 허리를 곧게 하고 걸어다니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어요. 그런데도 50세가 넘어서면서 할아버지는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죠.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일단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백미, 고기, 간식 등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 콩류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 노력했어요. 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마음이 아프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 후 10분 동안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50대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렉산더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꾸준한 운동과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해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의 알렉산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고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심신이 편안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온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몸과 마음의 평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양심에 충실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진정한 이익이 따라온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육체의 건강과 평화는 영혼의 건강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예술과 과학, 철학, 덕성이 함께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온다.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 기반이 된다. 몸과 마음,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챙겨야 진정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장에서는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 그리고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평소에 소비를 조절하며 적금과 투자를 통해 재산을 모아왔어요. 그녀는 5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경제적 지식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았죠. 마리아 할머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절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녀는 저축만큼이나 투자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며 다양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케아 창업자 잉그바르 카마프라드는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피터 린치는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하라고 말했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안전한 투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론 라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경제적 안정의 기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 마리아 할머니의 경험과 위인들의 금융 지혜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 계획과 투자 전략, 그리고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가난은 마음의 상태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투자를 배우려면 먼저 저축을 배워야 한다. 투자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다. 최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게 온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라. 동전 하나를 절약하는 것은 동전 하나를 벌어오는 것과 같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 비용을 줄여라. 세 번째로 이 장에서는 50대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고 여러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흥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50대가 되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색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로버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발명과 과학에도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그림 그리기와 쓰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책 읽기를 사랑하며 모건 프리먼은 비행을 즐겼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콘푸시우스는 음악과 시를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할아버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
삶에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버트 할아버지와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삶의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자는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눈이 없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취미와 열정에서 나온다. 정물화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것은 자연의 삶과 순결을 담고 있다. 음악과 미술은 영혼의 양식이며 삶의 즐거움이다. 정원은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주며 마음을 치유한다. 책은 나의 친구, 나의 보물이다. 그것은 나에게 세상과 인생을 열어준다. 비행은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나를 세상 위로 높이 올려준다. 내가 만든 작품에 내 영혼을 담아 세상과 소통한다.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면 그것은 나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네 번째로 이번 장에서는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피아는 세 자녀의 엄마이며 가족과의 관계와 소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소피아의 가족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세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존경과 이해를 표현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피아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가족이 곧 나라이며 나라가 곧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앨런 데제너스는 가족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가족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소피아의 가족과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와 올바른 소통 방법은 삶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소피아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듬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은 작은 하늘이다.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가족은 삶의 항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얻는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작은 사회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나는 이유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가족은 삶의 중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 가족이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다. 진정한 가족은 피나 연유에 의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 의해 결합된다. 가족은 사랑의 보물상자이며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다섯째로 이 장에서는 50대 이후 삶에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삶에 어떤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재미있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라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이웃들과 함께 공원 청소를 하고 지역 축제를 주최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활동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미라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면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고, 동시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원봉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사회활동과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는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50대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미라의 이야기와 위인들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봉사는 인생의 깊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자원봉사는 타인에게 빛을 주며 그 빛이 우리 마음으로 돌아온다. 사회를 위한 봉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자원봉사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봉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나누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할 때 세상은 변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타인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봉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선물한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떠셨나요? 50대 이후 인생의 둘째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의 피난처,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라는 작은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인들도 그렇듯 삶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와 넓이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삶의 여정에서 좋은 가르침이 되길 희망합니다. 인생은 계속된 학습과 성장의 여정이랍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라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다음 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0 이후로는 나부터 돌보아야 한다. 푸른 하늘 아래 햇살 눈부신 날, 나는 서서 생각에 잠겨 있네. 세월이 가면 무엇이 변하려나. 50이 넘어 이제 나부터 돌보아야 하리. 몸과 마음, 푸른 숲 같은 건강, 노령에도 끝없이 지켜가리라. 푸른 들판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이제 재산도 재축도 신경 써야 하네. 세상에서 내 안정을 찾아야 하네. 금융의 지혜, 그 속에서 나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리라.
취미와 흥미, 그 속에서 찾는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기쁨. 꽃 피우는 정원처럼 내 삶도 다양한 색깔로 물들어 가리라. 가족과의 소통, 그 속에서 우리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마음의 문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뜻깊은 관계를 맺어 가리라. 사회와 나, 봉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춰주리라. 내 마음의 빛, 그 속에서 나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리라. 이 모든 이야기, 내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인생의 지혜를 주네. 50이 넘어 이제 나부터 돌보며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